안녕하십니까. 전기기능사 필기 세 번째 과목 전기설비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설비는 제1장 전기설비로서 전선과 케이블에 대한 정의, 그리고 규격, 명칭 등 그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장에서는 배선기구 및 측정 계기로서 부하를 수용하기 위한 배선기구와 동작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측정 계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전선의 접속으로서 전선의 시공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전선을 연장하거나 방향을 전환하는 분기 작업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이를 위한 전선의 접속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장으로서 배선설비공사가 되겠습니다. 배선설비공사는 옥내에서 이루어지는 애자공사, 합성수지관공사, 금속관공사 등 각종 제반 공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장에는 특수장소와 특수시설로서 폭발이 예상이 되는 장소나 발화가 예상이 되는 장소, 사람이 많이 모이는 흥행장 등 특수장소와 유희용 전차와 전기 울타리 등 각종 특수시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장 접지와 절연, 전로와 보호로서 전선로와 전원설비, 부하설비의 접지와 절연에 대한 내용으로서 KC 개정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7장 배전선로 및 배전반 공사로서 전기 판매 사업자의 배선 선로 설비와 수용가의 배전반 설비에 대한 공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장 조명 공사로서 조명에 대한 기본 용어와 기본 계산에 대한 내용으로 CBT 시험에 있어서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다음 제 11장 전기설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설비는 첫 번째 전선과 케이블에 대한 용어 및 정의, 그리고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고, 두 번째 전선의 종류, 전선의 재질별 종류, 전선의 구성상 종류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케이블입니다. 케이블을 각종 사용 전원에 대한 저압 케이블, 고압 케이블, 특고압 케이블의 종류 및 구성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선의 허용 전류, 즉 선정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전선 및 케이블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선은 전기를 생산해서 전기를 필요로 하는 수용가의 최종 부하 설비까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송하는 역할을 한다. 잘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전류죠. 전류가 흐르는 길을 전선이라고 하겠습니다. 전류는 어디에서 생산이 되나요? 발전소에서 생산이 되겠죠. 발전소에서 그럼 어디를 가고자 하나요? 최종적으로 전기 수용가. 자, 발전소에서 전기 수용가까지 전류를 전달하기 위하여, 전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길이 전선이다. 그러나 전선에는 이 선로에는 전선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철탑도 있어야 되겠고, 철탑과 이 선로를 절연하기 위한 각종 애자류 등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반 설비를 합해서 전선로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전선과 케이블을 공부하기 전에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하는 것부터 그 정의에 대해서도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전선은 내부 도체와
절연 피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전선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케이블은 내부 도체와 절연 피복뿐만 아니라 외장, 시스를 더 가지고 있는 것이 케이블이다. 이렇게 해서 외장을 가지기 때문에 케이블이 전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굵고 어때요? 더 큰 구조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내부 도체와 절연 피복과 외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케이블이다라는 것을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은 내부 도체가 되겠죠. 내부 도체의 절연 피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전선이 되겠습니다. 이 절연이란 뭐냐? 절연은 전류가 흐르기 어려운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항이 아주 큰 절연체가 되겠죠. 그래서 절연 피복이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절연 피복의 외장 시스, 영어로는 시스라고 합니다. 외장을 가지는 구조가 케이블이 되겠습니다. 케이블이다. 자, 그래서 전선과 케이블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전선의 조건 및 규격 중에서 전선의 구비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선은 전류가 흐르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전류가 잘 흐를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전류가 잘 흐르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도전율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도전율이 좋아야 한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도전율이 좋아야 된다. 그리고 재질별로 도전율의 순서, 이것도 가끔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은, 구리, 금, 알루미늄, 철 순서가 된다 하는 것도 기억을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일반적으로는 금이 도전율이 제일 좋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이 1번이고 구리가 2번, 금이 3, 알루미늄이 4, 철이 5번이다 라는 거 꼭 기억을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부분이 전선로가 가공 전선로와 지중 전선로에서 가공 전선로가 대부분이겠죠. 자, 전기가 발전이 되는 곳이 최초에 발전되는 곳이 발전소죠. 발전소는 수력 발전소, 화력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가 있겠죠. 원자력 발전소는 전기 수용 장소와 많이 떨어져 있죠. 수십 킬로미터, 경우에 따라서는 수백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소에서 전기 수용 장소까지 산을 넘고 강을 넘어서 와야 됩니다. 자, 그러기까지 대부분의 경우가 가공 전선로이겠다. 그래서 가공 전선로에 가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계적 강도가 커야 되겠죠. 기계적 강도가 커야 되겠다. 특히 인장 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 두 번째 조건이 되겠죠. 기계적 강도가 커야 된다. 그리고 가공선로가 대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비중이, 즉 무게가 작아야 한다. 세 번째, 비중이 낮아야 한다. 그리고 전선을 이 지지물에 어때요? 가선을 하는 공사 등 전선 공사가 수반이 돼야 되겠죠.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가효성이 좋아야 되겠죠. 잘 구부려진다는 것이 가효성입니다. 그래서 가효성이 좋아야 되겠다가 네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5번째로 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팩터겠죠. 경제성이 좋아야 한다. 즉 가격이 싸야 된다 하는 5가지가 전선의 구비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제 전기 설비의 첫 번째 조건이죠. 그래서 잘 기억을 해 두시고 시험 문제에서도 중복돼서 출제가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 다음은 전선의 구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선의 구분에서 먼저 내부 도체의 구성에 대해서 내부 도체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즉 소선 한 가닥으로 구성이 되느냐, 여러 개의 소선으로 구분이 되느냐에 따라서 단선과 연선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신 바와 같이 단선은 내부 도체가 한 개다. 단면적이 한 개다. 그래서 내부 도체에 이렇게 절연피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선이겠죠. 그리고 연선은 여러 개의 단선을, 즉 소선을 꼬아서 만들었다. 자, 그럼 어떻게 배열하느냐, 이런 문제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연선은 한 가닥을 중심으로 해서 그 둘레를 같은 굵기의 소선으로 배열을 한다. 이렇게 연선을 구성을 하겠죠. 자, 그런 특징으로서는 단선과 연선에서 가장 큰 특징은 가효성이죠. 연선은 가효성이 좋아서 시공할 때 편의성을 제공해 준다 하는 것을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 전선의 재질별 구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선의 재질별 구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경동선과 연동선은 같은 구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처리 방법에 따라서 경동선은 인장 강도가 크고 딱딱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외선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연동선은 열처리하는 방법을 달리하기 때문에 특징이 부드럽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전기 저항이 작다. 그래서 저항의 저항에서 있을 고유 저항, 고유 저항률이죠. 재질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고유 저항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동선은 고유 저항률이 55분의 1인데 비해서 연동선은 58분의 1로서 작죠. 작고 상대적으로 부드럽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구성에서 보면은 경동선도 단선과 연선이 있고 연동선도 단선과 연선으로 구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경동선 단선입니다. 경동선 연선입니다. 연동선 단선입니다. 연동선 연선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구분할 수가 없다. 그럼 굵기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굵기가 굵은 것입니다. 중간 것입니다.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어때요? 소통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규격 혹은 호칭이라고 합니다. 그럼 무엇을 사용을 해서 그 대표적인 이름인 호칭으로 삼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경동선 단선은 지름을 규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름을 어떻게 나타내서? 밀리미터로 나타내서. 그래서 경동선은 1.5mm, 2.5mm, 4mm, 6mm, 10mm, 16mm, 25mm 뭐 이런 규격을 둘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자, 그럼 연선은, 경동선의 연선은 단면적을 호칭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동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동선, 단선을 제외한 나머지는 단면적을 호칭으로 하고 있는데 단면적을 제곱 밀리미터로 나타내는데 제곱 밀리미터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이것을 스퀘어라고 합니다. 자, 약으로는 SQ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호칭을 보면은 재질과 어떤 전선의 구성에 대해서도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이제 연선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선의 구성. 다시 말씀드리면은 전기 설비에 있어서 제 첫 번째 계산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계산 문제로서 첫 번째 연선의 소선수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연선의 소선수. 소선수는 3n 곱하기 n 플러스 1 더하기 1이다. 그래서 물론 수식을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더하기 1은 중심소선이죠. 중심소선. 연선은 중심소선 한 가닥 둘레를 같은 굵기의 소선으로 배열한 것이 연선입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층에는 소선이 6개가 배열이 됐습니다. 그럼 두 번째도 배선을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도 어때요? 12가닥이 배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 1층에는 6가닥, 2층에는 12가닥, 그럼 3층에는 18가닥, 4층에는 24가닥이 구성이 됩니다. 계산을 하면. 다시 말해서 6의 배수죠. 그래서 1 곱하기 6, 2 곱하기 6, 3 곱하기 6, 4 곱하기 6. 자, 이렇게 해서 6의 배수다. 그래서 연선의 청별 구성은 6의 배수로 구성이 된다라는 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1층은 중심소선 한 가닥이 있으니까 7번, 7가닥. 자, 2층은 1층에 7가닥을 합치면은 19번, 19가닥. 3층은 2층에 19가닥을 합치면은 37번, 37가닥. 4층은 3층에 37번을 합치면은 61번 혹은 61가닥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해서 여기 쓰습니다. 1층 7가닥, 2층 19가닥, 3층 37가닥, 4층 61가닥 혹은 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연선의 소선수는 3n 곱하기 n 플러스 1 더하기 1이다 라고 이렇게 외우시지 않더라도 각 층별 6의 개수로, 6의 배수로 구성이 된다 하는 것을 아시면 쉽게 기억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계산식은 소선수였습니다. 두 번째 계산은 연선의 바깥 지름이 되겠습니다. 연선의 바깥 지름 이렇게 보니까 중심 소선의 양쪽으로 좌우에 층별로 어때요? 2의 배수계로 배열이 되어 있죠. 그래서 바깥 지름 D는 2n 플러스 1, 1이 중심 소선이죠. 중심 소선 좌우에 2의 배수로 각 층별 배선이 됩니다. 그래서 2n 플러스 1d, D는 소선 굵기죠. 소선의 굵기다. 이렇게 해서 바깥 지름에 대해서 알아봤고, 세 번째는 연선의 단면적이에요. 연선의 단면적은 4분의 파이 d 제곱 곱하기 n인데 이게 어디에서 비롯이 됐냐? 연선의 단면적은 어때요? 원의 단면적은 파이 r 제곱이죠. 파이 r 제곱에서 r은 반지름입니다. 반지름은 2분의 d죠. 그래서
파이 2분의 d의 제곱은 이거 이제 알았으니까 4분의 파이 d의 제곱 해서 4분의 파이 d 제곱에서 이 소선 하나의 단면적이니까 소선이 n가다 했으니까 이 소선수죠. 소선수에 대해서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 0.18mm 30번이다. 계산을 해보시면은 단면적은 4분의 파이니까 3.14 곱하기 소선의 지름 0.18의 제곱 곱하기 30을 하니까 0.75 스퀘어가 되더라. 그래서 0.75는 장식장이라든가 진열장에 사용이 되는 또 옥내 배선에서 사용이 되고 코드류의 최소 규격이 되겠습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0.75 스퀘어. 자, 그래서 연선의 구성에서는 소선수, 연선의 지름, 연선의 소선수죠. 연선의 지름, 그리고 연선의 단면적인데 시험에 출제가 되는 것으로서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것은 연선의 단면적은 계산을 하게 되면은 단면적이 소수점 이하로 어때요? 많이 나열이 되겠죠. 자, 그래서 공칭 단면적은 근사치를 사용합니다. 특히 코드류는 제로나 5를 근사치로 합니다. 그래서 1.5 스퀘어 혹은 2.5 스퀘어 이렇게 해서 근사치를 사용을 하고 있다 하는 것으로서 따라서 실제 단면적과 고로 실제 단면적과 공칭 단면적은 같지 않다 하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호칭으로 쉽게 사용하기 위하여 근사치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실제 단면적과 공칭 단면적은 같지 않다 하는 것도 같이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예, 교재에서 각 케이블별 사진을 제가 실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전선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선이 절연 피복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나전선과 절연전선으로 크게 구분을 합니다. 이 나전선은 말 그대로 그래서 절연청의 피복이 없는 나도체자. 그래서 절연청의 피복, 절연 피복이죠. 절연 피복이 없는 도체다. 그럼 절연 전선은 절연 피복이 있는 전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나전선은 경동선과 연동선을 대표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경동선과 연동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나전선의 종류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경동선, 연동선, 그리고 동합금선, 세 번째 경알루미늄선, 알루미늄 합금선, 네 번째 아연도 강선, 아연도 철선, 다섯 번째 강심 알루미늄 연선. 자, 이와 같은 도체들이 피복이 없는 상태의 전선이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 자, 이 중에 숫자가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숫자가 들어간 것은 어때요? 동합금선 2.5 스퀘어 이하, 그리고 알루미늄 합금선 25 스퀘어와 35 스퀘어죠. 자, 이거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바뀌어서 시험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동이 단단하니까 규격이 작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체를
5스퀘어를 20스퀘어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호 바뀌겠죠. 그리고 특히 강심 알루미늄 연선 ACSR이다. ACSR은 알루미늄 케이블 스틸 리인폴스드의 이니셜 첫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CSR인데, 그래서 일반적인 송배전선로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송배전선로는 가공선로나 대부분이 어때요? 지중 케이블들입니다. 그래서 인축이 접촉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때요? 절연 피복이 없어도 되겠죠. 절연 피복의 목적은 접촉에 의한 감전 사고의 예방이 되겠죠. 그래서 송전선로와 나전선로는 일반적인 전기 수용가 구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가공으로 전력을 전송하기 위해서 철탑을 지지물로 사용하고 있는데 철탑의 높이가 80m나 120m 이렇게 되죠. 그래서 피복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구리를 도체로 사용을 하다가 보니까 전압이 높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밝은 빛과 고주파음이 발생을 하면서 전류가 누설이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자, 이것을 코로나라고 합니다. 이러한 코로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선의 지름이 커야 한다. 그래서 1층까지는 강연선을 사용을 하고 2층부터는 알루미늄을 도체로 사용을 하는 ACSR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송전선로와 배전선로는 ACSR을 사용한다. 그런데 여기서 단 해안지방은 염분, 나트륨 염분이 많기 때문에 부식 문제로 구리를 주 소재로, 주 도체, 내부 도체로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것도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강심 심선의 바깥 둘레는 알루미늄 선을 꼬아서 만들어서 직경을 크게 만들었죠. 그래서 코로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래서 인장 강도 및 외경이 커서 코로나 방전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서 송전선로와 배전선로에서 사용을 하고 있다.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절연전선이 되겠습니다. 자, 절연전선은 나도체에 절연 피복을 입힌 거죠. 코팅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사고를 방지를 하는데 인축의 접촉에 의한 감전 사고를 방지하고, 그리고 절연 피복을 입힘으로써 이격거리를, 타 시설이나 또는 전선 간의 이격거리를 줄일 수가 있다. 일반적으로 절연 전선을 사용을 하는 경우보다가 케이블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격거리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절연물로는 면과 고무 합성수지 혼합물을 널리 사용을 하고 있는데, 특히 합성수지 혼합물이 비닐이죠. 비닐을 사용을 하고 있다. 비닐에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절연성이 좋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비닐에 또 단점이 있죠. 어때요? 열에 약하다. 그래서 열이 발생을 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열에 강한 특성을 보이는 고무나 면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고무절연 전선이나 케이블을 사용하고 있겠죠. 그래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및 KSGIEC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자, 다음 절연전선의 구분, 절연전선의 기능상 구분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약어입니다. 약어에 대한 명칭 또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죠. OW는 옥외용 비닐 절연 전선입니다. DV 전선은 인입용 비닐 절연 전선. 자, NR, NF는 그래서 일반용 단심 비닐 절연 전선. 자, NF는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일반용 유연성 단심 비닐 절연 전선. FL은 형광등용 전선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약어에 대한 명칭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 절연 전선은 5개용 OW 전선, 인입용 비닐 DV 전선, 그리고 450V, 750V 염화 비닐 절연 전선, 고무 절연 전선, 100V 형광등용 전선, FL 전선, 뭐 네온관용 전선. 자, 그리고 6퍼 10kV 이것은 고압용이죠. 고압용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전선, EP 고무 절연 전선, 고압 및 특고압용 절연 전선과 같은 절연 전선이 있는데, 절연 전선의 기능상 구분은 이 약어와 명칭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니까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죠. 다음은 절연 전선의 약호가 되겠습니다. 약호를 전부 다 기억을 해야 되나요? 해서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험에 출제가 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꼭 알아야 되는 것은 VV 전선, EV 전선, CV 전선. 뭐 CV에서 외장이 있으니까 케이블이라고도 말씀드려도 되겠죠. 전선의 약호입니다만은 전선과 케이블을 통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약어는 그래서 절연 피복 재질입니다. 두 번째 약어는 시스 외장 재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재질해서 VV는 비닐 절연 비닐 시스 혹은 외장 케이블이 되겠습니다. 자, EV 케이블에서 E는 폴리에틸렌입니다. 절연 비닐 시스 케이블. CV는 가교 폴리에틸렌이에요. 렌 절연 비닐 시스 케이블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폴리에틸렌과 가교 폴리에틸렌은 어떻게 다르냐? 같은 재질입니다. 같은 재질과 같은 성분이에요. 같은 성분인데 단지 폴리에틸렌을 망상 구조로 분자 구조를 바꿈으로써 전기적 특성을 업그레이드 시킨 것을 가교 폴리에틸렌이다. 그래서 폴리에틸렌의 허용 온도는 70도입니다. 그러나 가교 폴리에틸렌의 허용 온도는 90도로 상당히 업그레이드 돼 있다.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앞에 C자를 쓰는 경우에서는 이거는 제어용 케이블이다. 전력용 케이블이 아닙니다. 제어용 케이블입니다. 따라서 CVV 케이블이다. 이런 것은 제어용 비닐 절연 비닐 시스 케이블, 비닐 절연 비닐 시스 제어용 케이블,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CEV 케이블이다. 제어용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시스 케이블이다. CCV 케이블이다. 제어용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시스 케이블이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연 부분에서 FR은 프레임 리타던트, 이게 난연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불꽃이 붙는데 지연이 된다. 리타던트,
이 지연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불연이 아닙니다. 불연은 아예 불이 붙지 않는 걸 말하죠. 이 난연은 불이 붙는데 시간을 지연시키고 있다. 그래서 난연. 그리고 HF는 할로겐 프리에서는 난연, 저독이란 뜻이 되겠죠. 할로겐 가스가 유독가스죠. 그래서 할로겐 가스가 없는 저독 해서 앞에 FRCB다라고 하면은 어때요? 난연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시스 케이블. 그리고 HFCO다 해서 O는 폴리올레핀 시스예요. 올레핀 시스다. 그래서 비닐 시스, 즉 비닐 외장을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폴리올레핀을 외장으로 사용하는 HF니까 어때요? 저독 케이블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약어와 명칭을 아시면은 충분히 시험을 치실 수 있으십니다. 자,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자, 이렇게 구성이 돼 있죠. 다른 것들도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 가지고 이 약어표를 보시면은 쉽게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절연전선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연전선에서 그 절연 피복의 재질에서 고무로 사용을 한 고무 절연전선입니다. 그래서 약어로는 RV라고 나타내는데 고무는 온도에 영향이 있는, 그래서 온도가 많이 올라가는 곳에 사용을 하는 것이 바로 고무 절연 전선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비해서 비닐 절연 전선에서 NR, NF 전선에서 전격 전압이 450V, 750V 이하의 비닐 절연 케이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NR 약호에 대해서 NR 전선은 450V, 750에서 이렇게 어때요? 사용 전압이 되겠죠. 자, 이것이 상 전압 750이 어때요? 승간 전압이 되겠죠. 그래서 일반용 단심 비닐 절연 전선이다. 약호 명칭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예. 그리고 NF 전선이다. 일반용 유연성 단심 비닐 절연 전선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 차이를 보이느냐? 그래서 일반용 단심 비닐 절연 전선은 소선을 구성을 하는 연선의 소선을 단선으로 사용했다. 자, 유연성 단심 비닐 절연 전선은 이 소선을 또 작은 이 소선으로 구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유연성 단심 비닐 절연 전선. NRI에서 I를 사용을 하는 것은 기기 배선용입니다. 기기 배선용. 뒤에 70이다, 90은 온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기기 배선용 단심 비닐 절연 전선. 자, 이것은 70도씨. 허용 온도가 70도시고 허용 온도가 90도시인 비닐 절연 전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비닐 절연 전선의 기능상 분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개용 비닐 절연 전선 OW 되겠습니다. 아웃도어 폴리비닐 클로라이드 인슐레이트 와이어 해서 약으로 OW를 쓴다. 자, 쉽게 보시면은 아웃도어 와이어 되겠죠. 폴리비닐 클로라이드 인슐레이트, 이거는 절연 재질을 얘기합니다. 자, 비닐 염화수지 혼합물, 즉 비닐로 절연이 돼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로 어디에 사용을 하느냐? 변압기 2차 인하선에서 인하선으로 사용이 된다. 자, 지지물에
주상 변압기가 있겠죠. 그래서 행거밴드로 변압기가 고정이 돼 있고, 변압기 아래에는 그래서 저압렉이 있습니다. 저압렉에 이렇게, 자, 주상 변압기에는 특고압 229 22.9kV의 이제 고압 특고압 가공 전선로에서 이렇게 들어가겠죠. 들어가서 22.9kV가 변성이 되겠죠. 어떻게 해요? 230V로 변성이 돼서 이렇게 하부에 있는 저압 렉에 연결하는데, 변압기 2차 인하선에서 하부 저압 렉까지의 선을 OW 전선이 되겠습니다. OW 전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변압기 2차 인하선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인하선이다. 그리고 규격을 보겠습니다. 단심 2mm, 2.6mm, 3.2mm, 4mm, 5mm가 있고, 연선으로는 14스퀘어, 22스퀘어, 38, 60, 100스퀘어 해서, 자, 요게 CBT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14, 22, 28, 22, 38, 60, 100 스퀘어가 규격이 연선의 OW 전선의 규격이다 하는 거.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으니까 어때요? 중복돼서 출제될 확률도 있겠죠. 다음 인입용 비닐 절연 전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입용 비닐 절연 전선은 폴리비닐 클로라이드 인슐레이티드, 즉 어때요? 염화비닐 수조 혼합물 비닐 혼합물로 절연을 했는 드럼 와이어다. 그래서 OW는 아웃도어 와이어죠. 중간에 있는 그 야근은 역시 절연 재질을 얘기를 해줬고, 인입용 비닐 절연 전선은 앞에 절연 재질을 얘기를 해줬고, 드럼 와이어다. 그래서 가공, 특히 가공이 있죠. 가공 인입용 비닐 절연 전선을 DV 절연 전선이라고 한다. 그래서 저압 가공 인입선 및 옥외용 가공선으로서 주로 경동선이죠. 외부에서 사용이 되니까, 그래서 OW 전선과 DV 전선은 경동선이다 하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mm, 2.6mm, 3.6mm, 그리고 8, 14, 22, 38, 60 스퀘어 이렇게 연선일 경우입니다. 그리고 형광등용 전선은, FL 전선은 형광 방정등의 관등회로에 사용이 된다. 그래서 형광등에 이렇게 안전기가 있겠죠. 안전기에 220V가 인입이 되면은 이 뒷부분에서 어때요? 성합이 돼서 220V가 1000V로 성합이 돼서 방전등에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이 안전기와 방전등 사이의 전선을 FL 전선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다음 네온 전선입니다. 자, 네온 전선에서 앞에 있는 N은 네온을 얘기를 하고 뒤에 있는 것은 절연 재질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기억을 하실 수는 없고, 절연 재질의 약호의 뜻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N은 네온 전선이요, V는 비닐이고 E는 폴리에틸렌, R이 그래서 러브니까 러브에서 고무란 뜻입니다. R을, 혹은 R은 RB로 나타내는데 약어 R을 고무다. C는 클로로펜을 얘기를 한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코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는 유연성을 중점에 둔 절연 전선으로서 대부분의 어때요? 부하에 연결이 된 2.5m 이하의 짧은 전선을 코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연성이 중점을 둬야 되겠다. 그럼 대부분의 연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0.18에서 0.32의 연동성이다. 대부분이 0.18mm 30가닥인 0.75 스퀘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고무 비닐, 즉 주절연 재질은 고무나 비닐이다. 온도가 많이 올라가는 곳은 고무를 사용할 것이요, 그렇지 않은 곳은 비닐을 절연 재질로 하고 있다. 그래서 전동기구나 전기기구의 이동 부하에 연결이 되어서 콘센트에 연결할 수 있도록 사용하고 있는 선이다. 대편, 원편, 방섭, 캡타이어 코드에서 그 모양에 따라서 대편은 이 선이 또요, 두 가닥이 꼬여져 있겠죠. 이렇게 두 가닥이 꼬여져 있으니까 이 표면이 어때요? 울퉁불퉁하겠죠. 그건 대편입니다. 이 충진제를 넣어서 매끈하게 둥글게 하는 것을 원편이다. 이걸 그대로 사용하면 대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방습 코드, 방습용 컴파운드를 사용을 한다. 캡타이어 코드, 자동차 바퀴에 질긴 고무와 같은 질긴 고무로 어때요? 외장을 한 캡타이어 케이블. 캡타이어 케이블을 짧게 쓴 것을 캡타이어 코드입니다. 그리고 전열용 코드, 열이 발생을 하는 전열기에 사용이 되겠죠. 그리고 비닐 코드에서 어때요? 부하가 열이 많이 나지 않고 절연성이 뛰어난 코드죠. 그래서 고무 코드에서 열이 나는 전기 다리미 같은 거죠. 예, 검실 코드는 부하가 적은 세면장에 사용을 하는 이발기, 면도기, 헤어드라이 등에서 사용하는 것이 검실 코드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모든 것을 다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개념을 파악해 두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예, 검실 코드는 전기 이발기, 전기 면도기, 헤어 드라이 3개, 삼총사입니다. 어디에 있는 세면장에, 예, 뭐 우리는 지금 뭐 어때요? 레스트룸이죠. 화장실에 사용하는 그죠. 경부하에 사용을 하는 것으로서, 그래서 연동박 0.0에서 연동박을 사용을 한다. 이 내부 도체를 구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연동박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강도를 보강하고자 면사를 사용한 데에 그 이름을 유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면사가 있어서 검실 코드다 이렇게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0.5A에서 소용량입니다. 0.5A로 길이로는 코드류니까 2.5m 이하를 사용하고 있다. 두 번째, 극장용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극장용 코드는 편조를 하고 방습용 절연 컴파운드로 사용하고 있다. 해서 습기가 많은 장소에 사용을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게 되어 있고, 전열용 코드는 연선을 종이 테이핑 후 면사로 감은 다음 다시 성면사로 편조를 한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온도 때문에, 열이 나기 때문에. 자, 다음 캡타이어 코드입니다. 캡타이어 코드는 자동차 바퀴에 질긴 고무를 캡 씌웠다. 캡이라는 거 씌웠다는 것이죠. 타이어라는 건 자동차 바퀴와 같은 질긴 고무를, 그래서 실외에서 아주 어때요? 중량물이 지나다니는 이런 악조건, 열악한 곳에서 사용을 하겠다 하는 겁니다. 300V 이하 소형 전기 기구에 사용이 되며 캡타이어 케이블을 짧게 사용을 한 것이다. 그리고 코드의 심선은, 그래서 캡타이어 케이블, 캡타이어 코드의 색깔은 흑백 정록 황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흑백 정록 황청. 캡타이어 케이블을 3가닥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흑백적 없는 색깔 캡타이어 케이블을 4가닥을 사용했는데요. 예, 녹색은 뭐 접지에서 사용을 한다. 뭐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자, 케이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선 또는 연선 도체를 한 개 또는 여러 겹의 피우복으로 절연시켜 하나로 합친 것, 즉 시스를
가진 것입니다. 시스의 외장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케이블이라고 한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일반적으로 치수가 커지죠. 그래서 치수가 큰 것이 케이블이 아니다. 외장층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케이블이라고 명칭을 한다. 예,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캡타이어 케이블은 고무로 절연한 심선 또는 케이블 위에 질긴 캡타이어를 질긴 고무로 피복한 전선이다. 그래서 특징은 내수성, 내산성, 내알칼리성. 물이 침입하지 않고요. 내산성, 내알칼리성을 합쳐서 내약품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유성, 기름이 침투되지 않으니까 외부에, 공장 외부에는 여러 가지 막 기름도 있고 그러겠죠. 예. 그래서 마모, 충격, 굴곡, 습기 등의 저항력이 커서 광산, 공장, 농장 등의 실외에서 배선을 사용한다라는 게 캡타이어 케이블의 특징입니다. 이제 그 사용 전압에 따라서 케이블을 구분해 보고자 합니다. 케이블을 그렇다면은 전압에 따라서 저압용, 고압용, 특고압용 이렇게 구분을 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용 전압에 따라서 구분을 한 것이다. 그렇지만은 절연 재질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비닐 절연은 저압에만 쓰고 그리고 폴리에틸렌 절연은 고압에 쓰고 이러질 않는다. 그래서 절연 재질이 아니라 그 내부 도체에 사용하는 전압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압 케이블과 고압, 특고압의 케이블 구성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나 절연 재질이 다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연피 케이블, 알루미늄 피 케이블, 클로로프렌 외장 케이블, 비닐 외장 케이블, 폴리에틸렌 외장 케이블, 이 절연 재질이 저압이나 고압이나 특고압에서도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 도체의 사용 전압에 의해서 구분이 되지 절연 재질의 종류에 대해서 구분이 되는 건 아니다. 그러나 미네랄 인슐레이션 케이블은 저압 전용 케이블이에요. 이것도 시험에 출제가 되겠죠. 우선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고, 유선 텔레비전용 급전 겸용 동축 케이블, 가요성 알루미늄 피 케이블을 저압 케이블로 사용하고 있다. 자, 저압 케이블에 대한 이제 약호와 명칭, 약호 배우셨죠? 자, 그래서 VV 비닐 절연, 비닐 시스 케이블, CVV 케이블은 제어용 비닐 절연, 비닐 시스 케이블, VCT 비닐 캡타이어 케이블입니다. 그래서 VCT는 비닐 캡타이어 케이블이다. 자, HFCO. 그래서 HF는 저독 난연. 그래서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폴리올레핀시스. 자, 이렇게 하시면은 다 약호에 대해서 명칭을 읽으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미네랄 인슐레이션 케이블, 저압 전용 케이블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네랄 인슐레이션 케이블은 미네랄 광물질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특징이 동관 속에 절연 전선을 넣고 절연 전선을 넣고 산화 마그네슘 분말로 충진을 했기 때문에 산화 마그네슘이 미네랄이죠. 그래서 미네랄 인슐레이션이라는 이런 별칭을 얻게 되었습니다. 분말로 충진 후 압연했다. 그래서 내염성, 내열성, 내충격성, 특히 내열성과 가장 관계가 있는 게 화재죠. 그래서 동파이프 내의 절연 전선을 이렇게 수용을 한 구조의 미네랄 인슐레이션 케이블이고, 그리고 바깥에는 어때요? 산화 마그네슘이죠.
산화 마그네슘으로 산화 마그네슘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내열성이 아주 강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 기계적 강도가 크고 변형이 작을 뿐 아니라 동파이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매가 가능하다라는 이런 특징도 가지고 있으면서 문화재와 박물관에 사용하도록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문화재나 박물관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많은 피해가 예상이 되죠. 그래서 저압 전용 케이블이다. 기억하셔야 되겠죠. 다음 이제 고압 및 특고압 케이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전압이 고압인 전로에 사용하는 케이블이다. 또는 특고압인 전로에 사용하는 케이블로서 CD 케이블. 그리고 자, 종류만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연피 케이블, 알루미늄 피 케이블, 강대 외장 케이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가 CD 케이블, 연피, 알루미늄 피 케이블, 강대 개장, 외장 케이블. 자, 다음 중에서 특고압 케이블이 아닌 것을 찾으세요. 미너럴 인슐레이션 케이블, 자, 이렇게 해도 시험에 출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먼저 종류를 기억을 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CD 케이블 보시면 컴바인드 덕트 케이블로서, 그래서 앞에 이니셜 따서 CD 케이블, 컴바인드 덕트 케이블이다. 절연물을 포함한 각 심선 4경 총합의 1.3배 이상의 폴리에틸렌 덕트의 심선을 수용한 케이블이다. 이렇게. 그리고 절연은 고무 또는 폴리에틸렌으로 하고, 이것도 CD 케이블도 직접 매설이 가능하다, 직매가 가능하다,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연피 케이블입니다. 연피 케이블은 그림과 같이 얇은 납피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납피복. 그래서 케이블 심선의 외부 습기 방지를 위해서 심선 주변에 연피를 씌운 케이블이다. 그래서 연피 케이블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알루미늄 피 케이블. 자, 교재에서 보시면은 지금 이제 이 화면에는 좀 흐리게 나오죠.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은 이제 알루미늄 피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피복을 가지고 있는 케이블이다. 이렇게 해서 알루미늄 피로 피복이 되어 있다라는 알루미늄 피복. 얇은 나무로 피복이 되어 있다. 연피 케이블. 그래서 강대 외장 케이블, 보호를 위해서 케이블 외층에 강대를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내부에 제가 편의상 단심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절연 피복과 외부에 절연 피복. 실제는 고압이나 특고압에는 반도전층이 있겠죠. 내부에 사용하는 반도전층이 있고 외부에 사용하는 반도전층이 있습니다. 케이블들이 어때요? 연선을 구성하기 때문에 표면이 원형으로 되어 있지 않고 울퉁불퉁하겠죠. 그래서 전자적 평형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반도전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강연선이에요. 강연선을 어때요? 시스 아래쪽에 설치함으로써 충격에 보호를 할 뿐만 아니라 차폐용으로 쓸 수 있겠죠. 접지를 함으로써 차폐 효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부의 신호가 밖으로 빠져나가거나 외부 신호의 영향을 받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은 어때요? 충격에 강한 어떤 내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톡고압 케이블이나 또는 해저 케이블에는 이와 같은 강대 개장이나 혹은 강대 외장, 또 테이프 아머드 케이블 이렇게 원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상을 보호하기 위하여 케이블 외청의 강대, 즉 강연선을 사용을 하고 직접 매설이 가능하고 방수 방식을 위해 주트를 감고 방수 컴파운드로 처리가 되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선의 선정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선의 선정을 한다는데 무엇을 선정한다는 얘기냐? 그래서 전선의 선정 조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별하게 무엇을 선정하느냐 하는 것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전선에서 선정을 해야 될 아주 중요한 팩터가 바로 굵기죠. 왜? 굵기는 바로 경제적으로는 가격과 연관이 되며 또는 어때요? 방제에서는 화재와 직결이 되죠. 왜? 열이 나니까. 열이 나서.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허용 전류가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함 이렇게 해서. 다음 전선의 선정 조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팩터를 고르세요 라고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허용 전류, 왜? 화재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두 번째, 기계적 강도, 세 번째, 전압 강하, 네 번째, 경제성, 뭐 이와 같은 것들을 덜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 두시고, 그렇지만 이 간단한 것이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됩니다. 자, 전선의 식별에서 먼저는 전선의 색상이 되겠습니다. 자, K시 계정에 따라서 전선 색상이 이제 변경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처음 이 공부를 하시는 분은 이전 선행 학습이 없기 때문에 전선의 색상이 자, 이렇게 갈흑, 회청, 황노 뭐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그래서 L1, L2, L3 중성선인데 갈흑, 회청이다. 중성선이 청색을 사용하고 있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현재가 K시 계정의 당연 연도가 되기 때문에 어때요? 기존에 설치가 된 것과 새로 신설이 되는 것을 같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색상은 구분할 수 있게끔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은 표시가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호 도체, 여기서 이제 접지, 여기서는 녹색과 녹색의 녹색 절연 재질의 황색 띠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색상 식별 종단 연결 지점엔 이루어지는 나도체 등은 전선 종단부에 색상이 반영구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는 도색, 밴드, 색 테이프, 나전선은 색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분할 수 있도록 이러한 변질이 되지 않는 색 테이프를 이용해서 표시를 하세요. 혹은 기존에 공사가 되어 있는, 그래서 전선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변질이 되지 않는 색 테이프 등을 이용해서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죠. 다음 전압의 구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K시 규정에 의해서 변경이 된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먼저 저압, 고압, 특고압으로 구분을 하고 있다. 전압의 구분은 세 가지입니다. 저압, 고압, 특고압. 저압은 교류는 1kV 이하, 1000V 이하. 1000V 이하다 이러면 1000V가 포함이 되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직류는 1.5kV, 1500V 이하. 자, 고압은 저압을 초과하는
직류는 1501V부터 교류는 1001V부터 7kV까지 이 부분은 뭐 변경이 된 바가 없습니다. 7kV를 고압이라고 하고 특고압은 7kV를 초과하는 전압을 특고압이라고 한다. 그래서 7001V부터 특고압이 되겠죠. 그래서 전압의 구분은 세 단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선의 허용 전류. 자, 허용 전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허용 전류가 이러한 규정을 KS IEC 60364-5-529를 준용하고 있는데 1000V 형광 방전 등용 전선의 굵기가 0.75 스퀘어인 경우에 비닐 혼합물일 경우에는 허용 온도는 60도고 허용 전류는 7A. 그리고 내열성 비닐 혼합물인 경우에는 75도씨까지, 그리고 8A에서 8A까지 허용 전류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촬영물 종류에 대한 허용 온도입니다. 그래서 PVC, 염화 비닐, 수지 혼합물인데 경질 비닐입니다. 경질 비닐 PVC는 70도씨까지, 그리고 가교 폴리에틸렌인 경우에는 90도씨까지 허용 온도. 그래서 올라갈 수 있는, 즉 안전하게 화재에 대해서 안전하며 전기적 특성을 보장하는 한계 온도죠. 90도. 무기물인 경우에서 70도. 접촉에 노출이 되지 않고 가연성 물질과 접촉의 우려가 없을 경우에서는 105도씨까지. 이렇게 특히 여기서 기억을 해 두시는 거예요. PVC 70도시고요. 그리고 가교 폴리에틸렌은 90도입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류 감소 계수입니다. 전류 감소 계수는 같은 전선 간에 비닐 전선을 여러 가닥을 수용할 경우에 비닐 전선 한 가닥의 허용 전류보다가 허용 전류가 떨어진다라는 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허용 전류란 다시 한번 보시면은 어때요? 부하 상태에서 안전하게 운용하는 한도 전류죠. 한도 전류가 허용 전류. 어디에 있어서? 전선에 있어서, 기기에 있어서는 전격 전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상 상태에서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 한도 전류를 기기는 전격 전류라고 하고 전선은 허용 전류라고 한다 하는 이 용어의 차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관에 여러 가닥의 전선을 수용할 경우에는 한 가닥 전선의 허용 전류보다가 떨어진다. 왜? 여러 가닥 전선에 전류가 흐르면 열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열이 발생한 전선을 모아서 뒀으니까 열이 어때요? 증가하겠죠. 그래서 허용 전류는 줄어든다. 자, 옥내에 전선을 병렬로 사용하는 경우, 그래서 최근 CBT에 있어서 어때요? 충복적으로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옥내 전선을 병렬로 사용할 경우에, 즉 동대에 어때요? 같은 부하를 수용하기 위해서 병렬 전선을 사용할 경우에는 동일 경우에는 50스퀘어 이상, 알루미늄일 경우에는 70스퀘어 이상을 사용하며 반드시 동일 도체, 동일 굵기, 동일 길이여야 한다 하는 게, 그리고 고정에 있어서도 동일한 터미널 러그에 완전히 접속을 하고, 터미널 러그가 있겠죠. 이와 같이 전선을 같은 터미널 러그에 수용을 해야 되고, 또 고정도 2개소 이상 완전하게 나사나 리벳을 이용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같은 터미널 러그예요. 자, 2개소 이상 고정을 해야 되고, 같은 굵기, 같은 재질, 같은 길이여야 하며, 반드시 주의해야 되는 것은 각 극의
퓨저 사용 금지. 자, 퓨저를 사용했다가 한쪽 퓨저가 단선이 되면은 다른 선에 어때요? 과전류가 흘러서 화재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전류의 불평형을 초래 않도록 해서 평형이 맞아야 되고, 병렬을 사용하는 전선의 각 전선에 퓨저를 시설하지 말 것. 시험에 자주 나오는 이런 문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 공사 방법별 전선의 허용 전류 표가 되겠습니다. 예시를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표를 우리가 기억을 하시라고 제가 수록을 한 건 아니고, 이렇게 허용 전류표가 어때요? 단순하게 암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고 설계를 할 때도 이와 같은 이런 테이블을 보고 하는 거예요. 테이블을 하고, 그리고 공사 방법이 A1에서 D2까지, A1이 어떤 공사다? 단열 병례 전선관을 공사한 절연 전선 또는 단심 케이블입니다 해서 지중해 직접 시설한 외장 단심 또는 다심 케이블 D2까지 여러 가지 공사 방법을 달리할 경우에 그 같은 케이블 규격이, 그래서 25 스퀘어가 어때요? 허용 전류가 다 다르죠. 그래서 테이블을 참조해서 설계해야 된다 하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론 부분에 대한 이제 강의는 마치고, 이제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고 다룬 핵심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